지금 그게 굉장히 무색하게 네. 전세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심지어 물량도 쌓인다. 그렇죠. 전세 물량도 늘어나고요. 쌓인다. 수요는 줄어들고 이례적인 현상인데 이걸 가지고 임대차 3법의 긍정의 효과냐 성공했느냐라고 바라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전체 시장을 바라보면은요. 네. 지금 전세가 왜 약세일까? 월세는 강세거든요. 월세 수요로 유입이 되면서 월세 비중은 지금 60%가 넘고 있고요. 네. 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세 가격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세 인상 분에 대해서 월세를 올려주고 있는 거지 전세가 안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임대차 시장 전체를 본다면 네. 월세와 전세를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한 개로 본다면 결국에는 올라가는데 목돈 안 올려주고 푼돈 지금 올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네. 임대차 3법의 성공이라고 바라본다면 저는 조삼모사 아닐까.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이 청취자 문제가 땡땡땡 쓰레기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땡땡땡 쓰레기. 땡땡땡. 자주 이렇게 그 봉지를 버리시나요? 저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계 그 뭐죠? 그걸 쓰시나요? 건식? 아니, 그러진 미생물 처리 않은데. 방식에 예? 저희 애를 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요? 아이가 하나요? 이제 인센티브를 좀 줘야겠죠. 아, 손에 아들, 좀 묻을 수도 있으니까 아들이다? 딸이죠. 딸이다. 네네. 그럼 이- 교육 차원에서 시키는 게 그렇죠. 이 땡땡땡이 이게 냄새도 좀 나고 손에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따님이 하나 봅니다. 이렇게 그렇죠. 아빠가 하면 인센티브를 주니까요. 이거 아빠가 할 일 아니야? 뭐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항상 당근을 제시해주면 이게 먹힙니다. 이렇게 또 땡땡땡 쓰레기를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많은 또 문자 답 아시죠? 땡땡땡. 땡땡땡. 정승빈님, 저희 지역 은행에서 세무사 초청 강연을 했어요. 네네. 자녀들에게 어떻게 증여해야 세금을 덜 낼까? 부동산을 어떤 걸 먼저 팔아야 세금을 덜 낼까? 저랑은 관련 없는 일이기는 하나 그런 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 잘 들었네요. 우리 모두 부자 되세요. 굉장히 근데 이게 중요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네. 이건 뭐 정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상황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저는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게 팔기 전에 어떤 이벤트가 생기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들 상담을 받아야지 일 끝나고 난 다음에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약하기 전에 먼저 세무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은 뭘 팔아야 될까? 그렇죠. 네. 그 전략이 필요하니까요. 하고 지금 월에 거래 폭감이니까 아예 지금 증여를 하는 게 강남 맞습니다. 쪽에서는 많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증여를 하더라도 뭐 자녀한테 증여할까, 손주한테 바로 할까, 뭐 여러 가지 네. 전략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기대는 증여세를 꽤 많이 내야죠. 내잖아요. 증여세 내야죠. 내더라도 그걸 증여세 세금 플러스 이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죠. 증여하겠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세 되면 또 양도세가 더 많고 예.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자식한테 뭔가 좀 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동산 매매 결정, 증여 결정에는 세무사에게 전화 그럼요. 연락하라. 예. 그리고 또 이게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뭔가 줄 게 있다는 게 행복한 고민이고요. 팔 게 있다는 게. 그렇죠. 예. 뭐 증여할 게 없으면 네. 사실은 그것도 슬픈 일이니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증여할 게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부동산 분위기 거래 폭감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고요. 시황 한번 볼까요? 시세요? 시황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에는 충주가 또 1위했습니다. 네. 돌아가면서 1위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비규제 지역들, 지방 지역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논산 또 1위가 나왔고요. 2위고요. 네. 원주, 제천 이런 지역들이 강세고 하락 지역들은 이번에는 오산, 경기도 오산 외곽 지역인데요. 오산이 1위했습니다. 경기도 인천 이런 외곽 지역들이 여전히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제가 KB도 한번 봤거든요. KB 네네. 월간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월간 통계를 보니까 3년 만에
이제 상승세가 멈췄다라고 네. 나왔고요. 선도 지수라고 있거든요. 네. KB 선도 50 지수가 뭐냐면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뭐 음마 아파트, 잠실주공 5, 마레프 네. 뭐 이런 아파트들을 모아서 지표를 만들었는데 이런 네. 인기 아파트들도 0.24%포인트 하락을 했다. 용산은요? 용산 또 주춤하다가 최근에 조금 올랐다는 뭐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 네. 그걸 사실 올랐다고 봐야 될지 뭐 용산은 호재가 하나 나왔거든요. 예. 우리 그 무산됐던 용산 정비창 부지를 그 롯데타워보다 더 높게 짓겠다라는 저도요. 그런 네. 뭐 실현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용산은 좀 호재로 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거는 특수 시장이고요. 뭐 엄청난 개발 호재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고 전세 가격은 이게 좀 떨어진 거로 나왔네요. 우리가 이례적이긴 한데 6억 7,788만 원에서 6억 7,792만 원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월 대비. 그러니까 전세 시장도 매매가 주춤하면서 전세 시장도 함께 지금 떨어지고 있는 전세 시장 시황도 한번 있으면 볼까요? 이게 예? 좀 이례적이긴 한데요. 이게 예? 사실 전세가 매매가 안 좋으면 전세는 이게 좀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좋아야 되거든요. 이게 네. 지금 요즘은 좀 이상하게 이게 동조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상승 원래 지역도 동조 아니에요?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도 MB 때는 좀 달랐지만 MB 때는 이명박 좀 달랐고요. 달랐고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메커니즘은 있죠.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를 밀어 올리니까 올라가고 시차를 두고 따라는 가는데 네. 매매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매매 수요가 또 전세로 유입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이게 예. 전세는 많이 오르다가 약간 보합을 하다가 오르다가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동반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의아하고요. 이 지역을 보더라도 비슷해요. 이게 외곽 지역들 안 올랐던 지방 지역들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 오른 데는 전세도 오르고 전세도 올랐어요. 네. 원주, 제천, 서산, 포항 뭐 이런 외곽 지역들이고요. 대구, 수원, 대전 이런 약세 매매 가격 약세 지역이 전세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지금 동조 현상이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연초 이후 네. 전년 말 대비해 연초 이후 전세값 중에 하락률을 좀 보면은 뭐 세종은 거의 전세가 7% 그러니까 매매가만큼 빠지고 있어요. 대구, 광명도 세종 4%. 그렇죠. 거의 네. 뭐 비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의왕도 2% 이상 전세 맞습니다. 가격이 빠지고 그러니까 많이 있고요. 올랐던 매매가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 전세도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전세까지 시황을 봤는데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보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전세 대란은 없잖아요. 없죠. 없죠. 네.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부동산 시장과 전문가들이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한번 사용되고 나면 맞습니다. 올 하반기 또 내년 초에 전세 대란이 올 것이다. 네. 전세 대란이 지금 안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임대차 3법은 성공한 건가요? 그러니까 임대차 아. 3법은 이게 잘 된 건가요, 이 법이?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전세 대란이 안 왔잖아요. 네. 저도 온다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없죠. 그래서 전세 떨어지고 대란이 있죠, 전세 그렇죠. 가격. 전세 대란이 오면 전세 가격이 오르고 네. 오른 전세 가격이 다시 매매 집값을? 가격을 네. 자극하면서 밀어 올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무색하게 네. 전세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하고 심지어 물량도 쌓인다. 그렇죠. 전세 물량도 늘어나고요. 쌓인다. 네. 수요는 줄어들고 이례적인 현상인데 이걸 가지고 임대차 3법의 긍정의 효과냐 성공했느냐라고 바라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전체 시장을 바라보면은요. 지금 네. 전세가 왜 약세일까? 월세는 강세거든요. 월세 수요로 유입이 되면서 월세 비중은 지금 60%가 넘고 있고요. 네. 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세 가격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세 인상분에 대해서 월세를 올려주고 있는 거지 전세가 안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임대차 시장 전체를 본다면 네. 월세와 전세를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한 개로 본다면 결국에는 올라가는데 목돈 안 올려주고 푼돈 지금 올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네. 임대차 3법의 성공이라고 바라본다면 저는 조삼모사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세 대란은 없었으나 실은 그 내부를 보니 그 수요가 월세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만에 하나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 주거 안정화라고 하려면 월세 가격도 떨어져야 돼 맞는 거죠. 그러면 100% 맞는 거죠. 예. 100% 맞는데 지금 월세 가격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라면 월세 비중, 그 월세 지금은 전세 대출보다 월세 전환율이 낮으니까 유리해 보이는데 네. 지금 상태라면 월세 가격 오르는 거 시간 문제고요. 예. 월세 가격 더 올라가면 또 어떡할까요? 또 계산해서 그래도 전세 대출이 유리하다면 또 대출을 받겠죠.
그럼 전세가는 다시 오르나요? 그렇죠. 지금은 월세가 유리하니까 월세를 선택하는 거고요. 월세가 좋아서 엄청난 좋은 제도여서 그렇게 선택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저는 세입자들 서민들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전세 대란이 월세난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지 이거를 전세 시장 안정이라고 바라보면 전세만 바라보면 안정처럼 보이죠. 근데 네. 우리는 임대차 시장 전체를 봐야지 전세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매매 가격 떨어지는 게 유일한 현재로서는 하락의 트리거가 되겠네요. 비용 그럴 수 있죠. 절감. 그래서 매매 가격이 조금씩 조정되고 있다는 건 뭐 긍정의 신호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긍정의 네. 신호로 볼 수는 있는데요. 세입자들 그래도 고민이죠. 왜냐하면 또 깡통 전세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정부는 깡통 전세 쪽의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럼요. 빌라 이게 쪽에 많이 나오나요? 생각보다 이게 비중이 높더라고요. 예. 이번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대책이 나오면서 80% 전세가율이 80% 이상 되는 지역들을 위험 지역으로 분류해서 네. 뭐 계도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요, 이렇게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전국 평균을 보면은 68%나 돼요.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68%고요. 80% 넘는 지역이 19개 지역이나 됩니다. 19개 지역이 지방의 대부분 지역들이 다 해당됩니다. 광양시, 포항, 네. 청주, 뭐 우리 경기도에서는 여주, 이천, 강원, 춘천, 천안, 군산, 익산, 목포 뭐 이런 지역들이 80%가 넘어요. 집값 1억에 전세 8천만 원. 그렇죠. 평균이니까 뭐 아닌 지역들도 있겠지만 네.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매매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만약에 그 집이 경매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온전하게 지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입자는 그 집을 받으면은 될 텐데 그렇죠. 일단 그 집이 원하는 집이 아닐 수가 있고 원하는 집이 아니고요. 세입자의 전세금도 또 대출이 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해서 내가 이게 사는 거는 괜찮겠지만 네. 마지 못해서 떠안는 거는 예를 들어서 1억 하던 집값이 한 5천만 원 1억 떨어져서 9억이 됐습니다. 10억 하는 게. 예, 그렇죠. 예. 어떻게 했지 떠안아서 전세금은 지켰지만 사실 손해라면 손해죠. 1억 원 집이 9억 됐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편이 좀 됐으니까.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마냥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마냥 또 박수칠 일도 아니어서 이게 전세와 매매가 이게 동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 잠깐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요. MB 정부 때는 집값이 떨어지는데 네, 전세가 그때는 올랐잖아요. 네. 그때는 또 좀 기현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가 있는 게요. 매매 우리가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집값이 오를 때는 기대 심리 때문에 매매를 네.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작년에 그렇게 많이 사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그분들이 어디로 갈까요? 결국엔 임대 시장으로 또 유입이 되거든요. 예. 특히 MB 때는 많이 올랐던 게 이제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좀 많이 급증했던 예. 문제도 있긴 한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 수요가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결국에는 임대 시장으로 저는 유입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기대 매매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전세든 월세든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25년께에 나오는 3기 신도시 뭐 이런 이제 공급 확대가 이제 마지막 그때까지는 저는 뭐 이게 사실 임대차 전체로 본다면 저는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전세가 덜 떨어졌을 뿐이고 아니 덜 올랐을 뿐이고요. 예. 월세가 좀 많이 올랐는 거지 전체를 보면 이게 뭐 약세거나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제가 너무 금융 마인드로 해석을 하나요? 잘 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 있죠. 네. 가격이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지금. 네네. 거래는 폭감됐죠. 네네. 근데 2025년께 이제 공급이 쏟아집니다. 네네. 그럼 시장은 네. 먼저 반응을 하는 거 아닌가요? 먼저 반응을 할 수도 있죠. 예.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주식처럼 다이나믹하게 네. 부동산은 빨리빨리 반응을 못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부동산은 좀 늦습니다. 후행 지표고요. 일단 예.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공급 물량 나오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렇죠. 버틴다. 그리고 월세 가격이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그 전세 대출보다 월세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면 또 다시 전세로 돌아서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전세 시장이 안정됐다라는 표현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뭐 그런 생각 때문일까요? 정부는 이제 임대차 3법을 본격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네네. 이게 또 개선하기도 쉽지가 않은 게 쉽지 않아요. 현재 적용받고 있잖아요. 또 많은 세입자와 그럼요. 집주인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약갱신 청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거를 지금 와서 개정한다라고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요. 네. 저는 이게 전세 대란이 안 생겼잖아요. 네. 만약에 전세 대란이 생겼으면 추진 동력을 얻죠. 네. 여당도. 야 네. 지금 전세가 난리잖아. 임대차 3법 문제야.
개정해야 돼라고 하면 야당이 민주당도 안 할 수가 없죠. 전세 대란인데 지금 분위기 전세 대란이 아닌데 없죠. 무슨 명분으로 이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네. 저는 제가 야당이라도 안 해줄 것 같거든요. 야 무슨 소리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전세 시장이 지금 안정되고 있는데 무슨 개정을 한다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총선이 뭐 2년 남았다고 치면 네. 만약에 그때까지는 이제 민주당이 안 바꿔준다. 예, 개선 안 한다. 명분이 없으니까요. 예, 아니, 없으면 전세 시장이 한다면 안정되고 있는데 괜히 들 쑤셔가지고 다시 또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은 문제가 뭐가 되죠. 문제냐면요. 1년, 2년이 더 지나가면 네. 이제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럼요. C줄 날줄로 이게 복합적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한 1, 2년이 더 더 가면 개정이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무 자르듯이 자를 수 그래서 있겠습니까? 저는 개정이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과연 개정해야 될까?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처음부터 개정하기 전에 법을 만들기 전에 좀 논의를 해서 예. 2020년에 뭐 제가 항상 주장하듯이 2+2가 아니고 2년이 최단 존속 기간이 3년이 됐더라면 깔끔했는데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바꾸게 된다면 아마 엄청난 혼란과 또 다른 불안과 예.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지금 이걸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내년이 되면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힘들죠. 예. 그래서 저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걸 왜 해야 될지도 물론 전세가 대란이 생기면 빨리 조치를 해야겠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세법 개편안 내용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물론 이것도 국회 통과가 남아 있지만요. 통과돼야 됩니다. 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보면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종부세 세 축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네네. 종부세 부분을 봐야죠. 우리는 부동산 우리는 코너니까. 중요한 게 종부세죠. 네, 뭐 종합부동산세. 뭐 내용들은 많습니다. 법인세 뭐 우리하고 크게 상관없고요. 뭐 주식 측면에서 본다면 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고 네. 가상자산 뭐 과세 2년 유예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종부세. 우리는 종부세 네. 우리는 부동산이잖아요. 네. 종부세 저는 원상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원상 회복이냐면 박근혜 정부 때죠. 문재인 정부 이전에 0.5에서 2.7%였거든요. 종부세율이. 예. 근데 집값이 오르니까 0.6에서 3%로 올렸고요. 예. 다주택자들은 더 올려 1.2에서 6%까지 6%까지. 올리고 예. 또 그 세부담 상한도 뭐 300%. 300%까지 다주택자들은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를 지금 다 무산시켰잖아요. 다시 0.5에서 2.7로 했고 중간에 이제 과세 기준 또 조금씩 수정을 했는데 예. 결국에는 이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상 복구가 됐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고요. 다주택자도 이제 단일세율인 거죠. 단일세율이죠. 0.5에서 2.7이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를 하자면. 그래서 상한선도 없어지나요? 상한선도 150% 똑같네요. 갑니다. 똑같이 갑니다. 예. 그래서 거의 원상 회복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갔죠.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준 표준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왜 15년 전 기준을 지금도 적용하느냐 예.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작년에 종부세는 11억까지 올려줬는데 요거를 12억까지. 12억. 예, 양도세도 공시 가격 12억이죠. 12억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양도세는 이제 시세 12억인데 예, 어떻게 시세? 됐든지 예, 간에 다른 데도 12억으로 예, 하고요. 예. 다주택자들 일반 1세대 1주택이 아닌 분들은 여전히 6억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9억으로 좀 올려주겠다. 저는 이거는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이거는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 공제선이 위로 그렇죠. 좀 올라가니까 사실 9억까지. 6억은 요즘 고가라고 아무리 공시가격 네. 6억이라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 25평 아파트 하나 가격이니까요. 이건 올려줘야 되는 게 맞고 플러스 알파 올해 세부담이 많으니까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들은 3억을 더해서 14억까지 예. 네, 11억인데 14억까지 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니까 세부담은 올해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문제는 통과를 해야 말이죠. 아, 국회를요. 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논평도 하기가 그렇긴 한데 만약에 근데 여기에 그 맹점은 뭐였느냐? 바로 많이 지적한 곳들이 이럴 경우에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정말 많게는 6천, 7천 억대의 종부세가 이제 세이브가 되는 꽤 거죠. 부담이 줄어든다. 네네. 그런데 지금 1년간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간은 유예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양도세도 낮춰줬고 네. 보유세도 낮춰줬는데 네네. 어떤 다주택자가 물량을 내놓겠느냐. 지금 그게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예. 저도 개정을 해줘야 되는 데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살 때 취득세 내고요. 팔 때 양도세 내고요. 매년 재산세도 내는데 1년에 뭐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낸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래서 합리적인 개선은 필요한데 문제는 그거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면 팔아라는 신호잖아요. 매물 맞아요. 내놔라고 했는데 종부세를 완화해주면 굳이 팔아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최근에 제가 문의를 많이 받았던 게 팔고 싶은데 안 팔린다. 네. 내년까지 팔아야 되는데 나 어떡하지?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 던져야 돼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네. 이게 종부세 발표되면서 그런 질문이 없어졌어요. 올 한해는 그 얘기는- 이제 또 버티니까. 그 얘기는 한번 버텨보자. 안 팔리는 거. 나는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잖아. 그냥 기다려 볼래. 라고 돌아서는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네. 매물이 나오는 효과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약간 또 긍정의 효과를 보자면은요. 지금 거래 절벽이잖아요. 예. 안 팔리는데 매물을 자꾸 던지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가격만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예. 매물이 속도 조절을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또 힘의 균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많이 떨어지길 바라는 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또 지나치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니까요. 아, 또 깡통 전세도 조급한 그렇고. 수요자가 붙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이 던지게 되면 저는 가격이 폭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서서히 좀 조정이 되면서 안정이 돼야지 툭 떨어지게 되면 또 세입자들 깡통 전세가 되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서서히 연착륙하는 게 중요하지 경착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국회를 통과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2022년이 이렇게 갑니다. 네네. 예, 가격도 뭐 요 정도. 네. 거래는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되면 지금의 금리 인상 속도를 본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7%대 그 정도 갈 이상이 수도 나오게 있죠. 되겠죠. 네네. 그게 2023년이죠. 네네. 그리고 2024, 2025가 되면 25, 26에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오잖아요.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집값은? 저는 중간중간 그러니까 제가 그 하락장, 네. 침체장에 저는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계속 이게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닌데 네. 보합에서 뭐 일시적 반등 정도는 있겠지만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좋은 시즌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우리 지난 3년처럼 그렇게 급등하는 현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미경 님이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우뚝 솟은 아파트며 빽빽한 집들이 보이죠. 저 수많은 집 중에서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이 없다는 거 정말 서글프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분명히 좋은 기회 옵니다. 오히려 지금같이 이렇게 좀 조정장이 오고요. 혹시라도 침체가 온다면 또 내 집 마련 기회가 올 수가 있으니까 네. 저 집 중에 반드시 내 집이 생길 거야라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기회를 좀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788번님 사는 집 하나면 있으면 됐죠. 그게 투기의 대상이 돼서 이렇게 큰 사회 문제가 되네요. 맞습니다. 유유 해주셨고요. 사실 이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우리 사회가 또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흘러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하면서 또 이렇게 돈의 좀 속성이기도 기회를 하죠. 봐야겠죠. 그렇죠. 네. 속성입니다. 네. 택시를 탔는데 목돈 연구소가 예, 나오네요. 5468번님. 예. 을지병원 사거리에서 오수동으로 태워주신 기사님 운전도 잘하고 차도 깨끗하답니다. 네. 아 이게 생활 속에서 이게 목돈 연구소가 이렇게 살아있네요. 네, 우리 기사님 감사하고 또 5468번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만저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